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눈물이 나는 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은 새벽.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짐을 지고 있는가 싶은 그런 순간.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물음 앞에서 그냥 체념하고 맙니다. 운이 나쁜가 보다. 팔자가 그런가 보다. 세상이 원래 불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짊어지는가? 왜 내가 뿌린 것과 다른 열매가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겁고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이 조금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천천히 편히 앉아 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는 것이 시작이고 죽는 것이 끝이라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은 시작이 아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목숨은 끝없이 돌고 도는 수레바퀴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수레바퀴에는 6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길, 늘 다투는 아수라의 길, 사람의 길, 짐승의 길, 굶주린 아귀의 길, 그리고 가장 밑바닥 지옥의 길. 살아있는 동안 쌓아온 마음씨와 행실에 따라 숨을 거둔 뒤 이 6갈래 중 어느 길로 가게 될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 삶의 흔적은 고스란히 몸에 배어 나옵니다. 말투에, 눈빛에, 버릇에,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에 버릇이란 것은 참으로 질긴 것입니다. 마치 마늘 냄새와 같아서 아무리 씻고 향수를 뿌려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밥을 먹는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걸어온 긴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문득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고 있는가? 업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업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업은 쌓이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를 했다면 그것이 업입니다.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했다면 그것도 업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척 돌아섰다면 그것 역시 업입니다. 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매 순간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 매 순간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모여서 업이 되고 그 업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남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짊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생성에서만 쌓인 업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며 쌓아온 업의 무게가 이번 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힘겨운 사람은 그 힘겨움이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마음을 닫고 이번 생에서 다른 씨앗을 심는다면 다음은 분명히 다른 길이 열립니다. 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입니다.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땅 속에 묻혀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들이우면 그 씨앗은 반드시 움텁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오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업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밭에 깊이 묻혀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누가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이고 우주의 질서입니다. 하늘을 보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내 얼굴로 돌아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농경 시대에는 사람들이 참고 기다렸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사계절이 지나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을 즉석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심자마자 열매를 원합니다. 도와주자마자 보답을 원합니다. 노력하자마자 결과를 원합니다. 그 조급함이 오히려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익어갈 시간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쪽에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사건건 속을 썩이고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나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나누는 일은 내 일입니다. 내가 나누고 싶었으니까 나눈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은 저쪽 일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업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갚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내가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잃고 마음까지 잃지 마십시오.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나눴다면 그 선함은 이미 내 업으로 쌓였습니다. 그것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을 도울 때는 내 방식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받는 쪽의 자존심과 선택권도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나눔은 조용합니다. 소리 없이 놓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업은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의 파장은 내 자식에게까지 미칩니다. 이것이 무섭고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가르치는 남학생이 같은 과 여학생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한 학기도 되지 않아 다른 남학생에게 떠나갔습니다. 상처받은 남학생은 교수에게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데 그 학생의 어머니는 마침 그 교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옵니다. 사랑을 버린 죄에 대한 가품이 이렇게 혹독할 줄 몰랐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 어머니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한 남학생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졸업을 앞두고 조건이 더 좋은 지금의 남편을 선택하며 그를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그 남자는 상처가 너무 깊어 자살 수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목숨을 걸고 사랑한 그 여학생이 바로 자신이 버렸던 그 남자의 딸이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업의 파장입니다. 이것이 인과의 흐름입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까지 그 파장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쁜 인연을 맺지 않아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한 양로원이 있습니다. 버려진 노인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5년 전에 그곳에 들어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17에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20 중반에 소박을 맞았습니다. 쫓겨나올 때 위자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로원에 새할아버지가 들어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예전의 남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치매가 걸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1년 가까이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그를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곁에서 누군가 권했습니다. 이제는 풀어드리세요. 마지막 가는 길에 한이 없도록.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 치매 속에서도 잠시 의식이 돌아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마지막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한 번 만난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납니다. 외나무다리가 됐건 양로원이 됐건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부로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막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마음에 금이 가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 금이 업이 됩니다.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이미 늦은 것 아닐까? 내 업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업은 족쇄가 아닙니다. 업은 열쇠입니다. 지옥에서 왔다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다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씨앗을 심느냐입니다. 옛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먼 거북이가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물 위에 떠 있는 구멍 뚫린 나무판에 고개를 내미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고. 그만큼 드문 것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 귀한 기회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지난날 아프고 그릇된 길을 걸었다 해도 절대 주저앉거나 한숨 지을 까닭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돌이키면 다음은 다른 길이 열립니다. 업은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업이 됩니다. 생각도 업이 됩니다. 한마디 말로 인해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로 인해 평생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밭에 씨앗이 됩니다. 가시 돋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가시 돋친 말을 하면 저쪽에 화살이 가기 전에 내 가슴에 먼저 화살이 꽂힙니다. 내가 험한 소리를 내뱉는 순간 나 자신의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스스로 자기 가슴에 화살을 꽂는 일입니다. 명상을 오래 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가 미움의 에너지로 가득 찬다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해진다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몇 년 사귄 것처럼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사귀어도 영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품어온 업의 파동입니다. 평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기운을 내뿜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래된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업만 남아 따라온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통장도, 집도, 자동차도, 쌓아온 명예도, 심지어 내가 그토록 아끼던 물건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업은 남습니다. 내가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 그 흔적이 업이 되어 시온증명처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물건을 쌓고 있습니까? 돈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마음씨와 따뜻한 행실을 쌓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두 한때입니다. 진정으로 남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따라갑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짊어지는가? 그 대답은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오랜 세월 돌고 돌며 쌓아온 업의 무게가 이번 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다음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업이라는 것이 무겁고 두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지으면 됩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착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일을 몸소 행한다면 그날 하루는 잘 산 날입니다. 그날이 내 생에서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됩니다. 이런 날이 하나씩 쌓이면 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무거운 업을 짊어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지난날의 잘못이 마음에 걸립니까?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힘든가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화를 한번 참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오늘 작은 것 하나를 나누는 것, 그것이 새로운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봅니다. 마음속에 쌓인 앙금이 있다면 오늘 풀어버리십시오. 오래된 서운함이 있다면, 해묵은 원망이 있다면, 끊어진 인연이 있다면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묵은 것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업이 되어 나를 묶습니다. 풀어버리면 가렵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두 개의 획이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삽니다. 서로 도우며 삽니다. 서로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좋은 업을 짓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짊어지는가? 이 질문에 이제 조용히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돌고 돌며 쌓아온 업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힘겨운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아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눈물은 마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웃으며 이 시간을 추억할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다만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업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신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해는 내일도 뜰 것이고 계절은 계속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 좋은 날들이, 더 행복한 순간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두운 방에 등불 하나가 켜지면 오랜 어둠이 한꺼번에 물러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맑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한 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엄지손가락 하나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 단추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